책의 대부분의 주인공은 저 자신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곰씨의 의자에서 곰씨가 제가 어떤 인간관계를 할 때 굉장히 주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선까지는 가는데 그 선을 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항상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그런 나를 한번 여기에 집어넣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자 해서 만들었고, 코끼리 아저씨와 100개의 물방울은 주인공이 저희 아버지세요. 그리고 이번에 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편, 저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셋이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 책들은 주인공이 저나 저 자신이나 아니면 저희 주변인이 됩니다. 저는 스케치 과정에서 예전에는 되게 작은 상자를 그려서 정말 그렇게 해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코끼리 때는 그 순서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고, 제가 매번 만드는 순서가 매번 같은 거예요. 저의 그런 인식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서 포스트잇에 그리기 시작했어요. 포스트잇에 그린 다음에 재미있는 상황을 다 그렸어요. 되게 많이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봤거든요. 대부분의 책들이 글이 없어도 사실은 되는 책으로 만들곤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글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글은 대부분 그림에서 담지 못한 것들. 글이라는 게 훨씬 그림보단 직접적이잖아요. 뭔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그 한 문장으로 되는데 막 그림을 3장, 4장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가 너무 지루하잖아요, 이 책을 읽기가. 그럴 경우에 그냥 글을 써서 넣습니다. 그래서 2가지의 이제 균형을 잘 맞추려고 하고요. 기차 물고기인데요. 이 책은 항상 가던 길로만 가던 길에 선로 따라만 가는 그 기차와 깊은 물에서 살던 물고기가 우연하게 서로 만나요. 서로의 사는 곳을 빠져나와서 만나서 첫눈에 알아보죠. 왜냐면 이런 친구를 서로 본 적이 없어서 끌리는 거예요. 다르면 끌리잖아요. 둘이 만나면, 친구가 만나면 놀러 다니잖아요. 재밌게 막 놀러 다녀요. 그러다가 기차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너가 너무 좋아. 그래서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으니까 너가 사는 곳으로 갈게 하면서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도 재밌게 놀아요. 그런데 기차가 물속에서는 살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몸이 점점점 조금씩 아파오고 녹슬어가면서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쟤는 물고기는 나 말고도 나한테 집중 안 하고 막 다른 친구들도 있고 막 가족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 다툼이 일어나고 기차는 물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서로의 모습을 기억하는 상태에서 다시 만나서 추억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책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읽는 편인데 책에 낙서도 많이 하고 막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책 위를 이렇게 제가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책 위를 걷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소소입니다. 이 친구가 하는 일은 책이 나오고 나면 등장인물들이 생명이 생겨서 독자와 만나게 되잖아요. 등장인물들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소한테 전화를 해요. 소소가 가서 책을 지우는 거예요. 책이 빈 책이 될 수가 있어요. 어쩔 때는 정말 잘 안 만들면 이게 등장인물들이 다 지워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글자들이 단어들이 사라지지 않겠다면서 버텨서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데려와요. 그래서 재밌게 또 놀아요. 재밌게 노는데 이제 놀다가 저 구멍이 커져서 모두 다 거기로 빠지고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소소한테 또 얘기하죠. 우리 다시 책으로 돌아갈래. 그때 소소가 새로운 짝을 만들어줘요. 저는 새로운 짝을 만든다는 게 그림책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짝을 만들면 이야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생겨서 도서관이 이렇게 굉장히 생명력 있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끼리 아저씨와 100개의 물방울은 저희 아버지를 제가 굉장히 무시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 화해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본인은 아니라고. 지는 굉장히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그 실수도 하지 않고 전혀 두려움이 없는 이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반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해서 평생 동안 그 일을 하셨고, 그래서 아빠가 말해주지 않던 아빠의 하루를 구체화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하루를 제가 구체화 이제 해본 거예요. 일단 이 친구의 이름이 X예요. 고슴도치 X. X는 이제 미지수라는 뜻이잖아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이 아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올이란 도시예요. 저는 이 도시를 계획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완벽하게 안전한 도시라는 거를 실타래로 처음에는 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높은 산에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거기를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뭔가 더 부드럽고 이 아이의 뾰족함과 반대되는 어떤 성격의 것이 무엇일까 하다가 이제 그 실타래라는 걸 만든 거예요. 멈추질 못하는 친구예요. 항상 넘어지고, 왜냐면 빨리 가서 넘어지고 그런 성격의 친구인데 뾰족한 게 되게 끌리는 거예요. 막 책을 이렇게 보다가 식물 도감 같은 거에서도 알로에? 되게 멋진데? 굉장히 막 그런 게, 그래서 파인애플을 어떻게 우연하게 씨를 얻어서 혼자 집에서 몰래 이제 키우면서 그거에 빠지고 막 그런 친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말썽꾸러기죠, 한마디로 이 도시에. 근데 학교에서 저 뾰족 가시 때문에 일을 일으켜서 벌을 받아서 도서관에 가는데 거기서 어떤 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작은 가시가 얼마나 커다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 엄청난 단련을 해요. 그 단련을 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의 날은 제가 만든 책 중에 가장 쉽게 만든 책이기도 해요. 편안하게 아주 저희 조카와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었고, 아이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책이 나와서 아이가 태어나는 날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생일에 관한 정말 다양한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일은 아이들한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생일이었거든요, 오늘. 근데 내일 또 하자고 하고 계속 하자고 하고, 생일이 오기 며칠 전부터 엄마 생일날 뭐 해줄 거야? 우리 뭐 먹지? 어디 가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마법이 일어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날에 대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봉지. 주인공이 바로 저 노란 봉지예요. 이 책을 만들었을 때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만들었어요. 굉장히 편안하게, 편집자님도 거의 저야 친구기도 하고, 책이 안 되면 어때요? 그러면서 일단 그냥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그려보자. 그래서 그 노트에 한 2권 정도를 스케치를 그냥 했어요. 아주 쉽게 그냥 스케치를 하고, 제가 아이를 유모차를 끌고 잠자는 시간에 나와서 그 공원에 앉아서, 그 연남동 그 공원에 앉아서, 철길에 앉아서 이렇게 스케치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편집자를 보여줬죠. 그랬더니 너무 좋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어떤 이야기의 줄거리가 없이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그냥 재미나게 해보자. 정말 겹치는 느낌의 그림도 굉장히 많았어요. 실을 수 있는 그림이 한 200페이지 넘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64컷인가 페이지인가를 제가 선택을 해서 이게 넣게 됐고요. 숨인데요. 저 아이가 지금 뻐끔뻐끔 숨방울을 내고 있잖아요. 아이에게 제가 굉장히 자주 물어봤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땠어?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신기하게 그런 질문을 대부분 했더라고요. 엄마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 저는 아이가 말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약간 조급했어요.
까먹을까 봐. 배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그걸 그 사이에 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는 그냥 그러고 재밌었어. 거기 재밌는 거 많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아이가 제 뱃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었고 재밌게 놀았더라고요. 뭐 음악도 듣고 좋은 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이야기 제가 많이 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있었을 때 그 날들을 한번 환상적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이 책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지. 곰씨 의자 같은 경우에는 고백하잖아요. 화내지 않고 고백하는 거 그거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저 책을 내고 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잘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그런 느낌 막 드는 거예요. 막 중압감이 막 들면서 그래 내가 불편한 거가 있으면 관계를 끊기보다는 그거는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버릇을 조금 훈련을 해야겠다. 그런 점에서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숨 같은 경우로 저걸 보면서 아이에게 분노가 이렇게 일어날 때 뭔가 그래 나에게 온 소중한 숨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땐 오히려 되게 많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되게 많이 그리는 게 이상한 저를 막 혹사시키는 방법이긴 한데 저는 조금 그런 것 같긴 해요. 안 풀린다고 했을 때 되게 오히려 많이 그리고 되게 많이 물어봐요. 주변인한테. 제 그 책을 막 설명하면서 듣기 싫어하는데 막 이렇게 저희 엄마는 막 너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런 얘기 듣는데 그만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변에 보면은 특히 그런 의외의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친구를 잘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다 보면 결론 같은 거를 다른 식의 결론을 많이 생각해줘요. 그거를 많이 이렇게 주워서 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매번 책을 할 때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책의 컨셉이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걸 가장 고민하고 매번 나는 그림을 이 방식으로는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라고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책이 어떤 색감과 어떤 분위기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한데 약간 변태적인 걸 수도 있는데 그 불안한 게 좋아요. 그 불안하고 모르겠는 것에서 이렇게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림책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림책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계속 대학 다니면서도 그랬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로 그림책을 그리게 됐고 그림책을 하다 보니까 좋아지게 됐어요. 신기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커다란 매력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특히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림책이라는 건 전 그림책을 고를 때 아이와 특히 읽으면서 고르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재밌는 거 아이가 골라와서 두 번째는 생각할 수 있는 책 같이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고 세 번째가 아름다운 책 그림이 있다는 것 자체 그림 자체를 즐기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혁신적인 책 되게 시도를 많이 한 책 있잖아요. 구조 자체에서 그건 또 아이와 읽으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책을 제가 사고 빌리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나눠서 책을 보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은 더 즐기는 입장이 됐고 그래서 그림책을 계속 오랫동안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네. 주제는 너무 다양해서 콕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요즘에는 아이와 시간이 많으니까
아이와 먹는 거, 아이가 자는 거, 입는 거, 정말 완전 기초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글을 엄청 많이 썼고, 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책은 비교라는 주제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되게 어렵고. 비교라는 주제를 아주 가벼운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잖아요. 디자이너의 시점에서 그림책을 바라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주제의 이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는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 그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좋은 책은 너무 많고 잘 그리는 작가도 너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색깔이 있는 책을 만들려면 어떤 소재와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될까를 생각을 많이 해요. 국내에서는 국내 작가도 좋은 작가들이 너무 많아요. 네. 형식적인 면에서 굉장히 이수지 작가님 책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매번 이야기와 책의 어떤 형식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 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하고도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림책 공부하시는 어르신들도 정말 많으시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림책에 빠지신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어요. 요즘엔 그 아이들보다 더 열광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저한테 하는 질문 같은 것도 제가 막 깜짝 놀랄 때도 있거든요. 디테일하게 어떤 페이지엔 왜 그런 게 들어갔고, 뒤에 작가의 말은 왜 쓰는 것이며, 뭐 구성들은 왜 그렇게 했고, 되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되게 시장이 넓어졌다, 일단. 그런 것도 있고 독자폭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림책을 굉장히 다양하게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알려진 어떤 작가가 있을 것이고, 어떤 항상 리스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없는 작가 중에 좋은 책도 너무 많거든요. 다양하게 일단 읽어보고 아이한테도 읽혀주고, 그러면 정말 자신의 그 그림책 세계가 넓어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